정세가 나온 게 이제 10월 3일, 오늘이 10월 17일부터 지역 난방 공급이 시작됩니다. 거기가 한 3주 전에 분양 클로징을 했더라고요, 벌써. 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해서 카메라를 좀 켜봤어요. 아직 네거티브는 못 받았고 오늘 다시 이제 가서 테스트를 또 해보려고요. 몸이 지난주까지는 조금 그래도 찌뿌둥하고 그랬는데 월요일부터는 굉장히 이제 상쾌해지고 그래서 월요일날 갈까 하다가 어제 갈까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오늘은 가서 테스트 받아서 내일 네거티브 받고 다시 또 운행 일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 하기 전에 간단한 우즈베키스탄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10월 17일부터 지역 난방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역 난방으로 난방하고 온수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달 중순부터 배관 청소 작업을 했었죠. 한 2주 동안. 저도 집에 한 5일 정도 온수가 안 나왔었는데 10월 17일부터 난방을 시작한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지금은 개별 보일러가 없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아파트들은 난방 없이 밤에는 조금 쌀쌀한 저녁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5개월 정도 지역 난방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시작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내년에 뭐 3월 중순쯤에 아마 난방이 또 끊어지겠죠. 그 제일 추울 때예요, 지금이. 여기 난방이 시작되기 전하고 난방이 끝날 때 하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주택에 EHP라고 그 우리나라 에어컨 있잖아요. 여기는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냉난방 겸용이기 때문에 전기로 그래도 좀 건조하긴 하지만 더운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온수 시스템을 이용한 난방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마리에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마리에따 에어컨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 난방을 보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추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의 2020년 현재 외국인 회사가 총 11,900개로 전년 대비 1,800개가 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요. 이게 아마 팬데믹이 있기 전에 많이 새로운 회사들이 오픈을 한 것 같고 이 제목 자체가 이제 Foreign Capital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빼라고 하는데 이빼 이나스트란니 프리프리아첼 그래서 이제 외국인 회사를 한정해서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생각이 나면 대표 사무소라든가 이런 거 다 합쳐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간 회사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총 11,900개 중에서 중국이 1,757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464개 터키고요. 우리나라는 863개로 3위네요. 3위. 863개의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몰라요, 저도. 그 중에 80개도 몰라요, 저는.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미국 회사 276개, 그리고 독일 회사가 193개 이렇게 나오네요. 아마 우즈베키스탄에 사업 진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참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타지키스탄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 초에 있었거든요. 이번 주 초에 결론이 나왔는데 그 라흐몬이라는 현 대통령이 재선을 했어요. 그 득표율이 90.9%, 투표율은 85.39% 그러는데 타지키스탄 인구가 한 500만, 600만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래도 85%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고 거기서도 90.9% 그러면 거의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벨라루시아나 키르기즈스탄처럼 선거에 대해서 또 부정선거 시비가 안 붙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좀 제발 옆에 한 나라라도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 아직 뭐 사태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더 악화된 게 그
지난 토요일 날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쯤 해가지고 그 아탄바예프 전 대통령 지난번에 뭐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뭐 징역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 얼마 전에 또 풀어줬더라고요. 이렇게 석방을 했다가 다시 나흘 만에 반정부 시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또 구금을 시켰어요. 지금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키르기즈스탄에 계신 교민들 사실은 타시켄트하고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교류가 물론 뭐 알마티하고도 있긴 한데 여기도 교류가 좀 있는 편인데 교민들 일상생활 하는데 좀 문제가 없었으면 싶습니다. 거기 뭐 발전소 사업도 우리나라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 좀 하면 너무 벌써 앞에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또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진단을 지난 증세가 나온 게 이제 10월 3일 오늘이 14일이니까 오늘 15일이죠. 14일 맞네. 오늘이 14일이니까 벌써 뭐 열흘 12일 벌써 2주 다 돼가요. 처음에 이제 몸살기 좀 있고 나서 그 몸살기가 없어지는데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약간 찌뿌둥한 거 있죠. 감기가 심하게 앓고 나서 그 후유증 있는 게 한 일주일 가듯이 일주일 정도 가서 목도 좀 잠겨 있고 뭐 그래서 기분도 좀 그렇고 해서 가능하면 많이 잤죠. 일부러 이렇게 좀 몸이 덜 피곤해야 빨리 이렇게 면역력도 회복되고 뭐 그래서 좀 많이 잤고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꼭 필요한 일들만 처리하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 감기 후유증 같은 것도 없이. 근데 월요일부터 약간 이 냄새가 좀 나요. 코 속에서.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감기 걸리고 나을 때쯤 되면 이렇게 코감기, 목감기 걸리고 나면 마지막에 한참 피가 올라갔다가 코 속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은 한참 이렇게 덜한데 이게 코로나 증세인지. 근데 맛이라든가 지금 꿀물 마시고 있는데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꿀 향도 좋고. 그래서 냄새나 맛은 잘 느끼고 있는 거 보니까 직접적인 코로나 증세는 아닌 것 같고 오늘 다시 가서 테스트 받아보고 그러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저는 이제 프리하게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뭐 물어보세요. 이렇게 거기 상황이 어떠냐. 며칠 전에도 저 아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을 보고 계신데 이게 한국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애들한테 콜라 안 먹이잖아요. 콜라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여기 이제 부모님들은 더우면 애들 콜라 사줘요. 시원하게 마시라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약간 인식의 차이는 있어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중간지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이쪽은 하루에 10,000명씩, 20,000명씩 막 나오고 여기는 한 하루에 지금 300명 정도 나오는데 사실 한국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이미 걸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이미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체감하기로는 뭐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상생활 다 하고 문제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은 어이구 이거 감 죽는 거 아니냐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분들은 유럽엔 발도 못 들여놓으실 거야 아마. 거기도 어차피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오는 게 10,000명이면 통계 안 잡히는 게 또 수만 명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통계 잡히는 게 한 300명, 400명이면 거기 안 잡히는 게 또 수백 명, 뭐 1,000명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조심하라고 들어오시면 가능하면 이제 식사하실 때를 빼고 나면 실내에서 미팅을 하더라도 마스크 벗지 말고 마스크 최대한 쓰고 그리고 마스크도 자주 갈아주고
뭐 그렇게 조심하시란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게 위험하지 않냐?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동네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 다니고 하는 거 보면 뭐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안전의식 같은 게 더 낮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시켄트가 하루에 100명, 90명대 정도, 그리고 이제 다른 지방들은 그거보다 더 낮은 숫자들 확진자 수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테스트 받으러 가서 어쨌거나 PCR 테스트에서 양성을 받았는데, 저도 그 숫자에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집계에 걔네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오늘 확진자가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제 개인 신상 정보는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한국보다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무비자고 하지만 들어오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단단히 챙겨오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제가 한 열흘 정도 라이브는 했었는데 나머지 정보들을 좀 챙기고 하는 부분들은 일부러 좀 소홀히 했어요. 괜히 몸도 안 좋은데 오지랖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목도 약간 좀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일단 테스트 받고 사실 뭐 업무는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관련 소식들 다니면서 수집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어제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지금 타시켄트 시티 그 불바르 있잖아요. 불바르 아파트, 클래식하게 지어진 아파트, 나름대로 타시켄트에서 제일 고급 단지죠. 주거 단지인데 거기가 한 3주 전에 분양 클로징을 했더라고요. 벌써 지금 몇 개 미분양이 있긴 한데 얘네들이 그거를 지금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회사 보유분으로 갖고 있던 거 아니면은 아예 건물 한 동 같은 경우는 통째 매각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분양 그 업무 자체를 클로징을 해버렸어요. 불바르 같은 경우는. 그 가든시티는 이미 그 전에 클로징을 했었고, 그래서 타시켄트 불바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관심 끊으시고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쯤에 미등기는 아니면 등기 후에 매물로 나오는 그런 아파트에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되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지금 타시켄트에 프리미엄급 아파트가 남아있는 거는 지금 미라바드 에비뉴 계속 분양하고 있고, NRG 500이라는 아파트하고, 그리고 타시켄트 시티에 있는 리얼하우스, 그 옆에 있는 네스트원, 그 정도. 그리고 하나 여기 그 가십달리 바자르 그 옆에 있는 파크우드, 그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많이들 뭐 분양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말들 많았는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거의 분양이 이 프리미엄급 아파트들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네거티브 받고 아니 네거티브 안 받아도 하여튼 좀 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